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라진 건 누군가가 울기 시작해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울기 직전 숨을 참는 그 정적 때문에였다. 엄마가 미안해. 마이크를 탄 그 한마디가 조용히 떨어지자 현장은 잠깐 멈췄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켜져 있어도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방송이 아니라 고백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꺼낸 사람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엄마라는 자리에서 평생을 버텨온 한 사람이었다. 그날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예능이라면 흔히 있는 가벼운 농담과 익숙한 토크. 어머니는 아들 자랑 좀 해주세요. 이명웅 씨, 어릴 때는 어땠어요? 같은 질문이 오가며 웃음이 쌓였다. 스튜디오에선 리액션이 터졌고 패널들은 영웅 씨, 어릴 때부터 다른 애라며 분위기를 살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눈이 달라졌다. 웃고 있는데 웃지 못하는 눈. 대답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눈. 마치 오래전 문을 닫아둔 방을 다시 열기 전의 사람처럼. 진행자가 한 번 더 물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아들한테 가장 미안했던 순간이 있으세요? 그때 어머니는 잠깐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손바닥에 남은 작은 습관들이 불안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한참 동안 대답 대신 숨을 골랐다. 예능에서 흔히 보이는 뜸들이기가 아니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늦게 따라오는 시간이었다. 저는 단어 하나를 꺼내놓고도 어머니는 다시 멈췄다. 모니터 앞 스태프들도 모르게 볼륨을 줄였고 카메라는 잡티 없는 클로즈업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저는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부서질 것 같았다.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 중 몇은 무슨 뜻이지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문장이 이어지는 순간 그 표정은 곧장 굳어버렸다. 아들한테도 말 못했던 과거예요. 미우새의 카메라가 가장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예능 프로그램은 웃음이 생명이다. 하지만 가끔 웃음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장면이 생긴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이 불현듯 드러나는 순간, 제작진이 가장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그때 카메라는 더 가까이 가지만 질문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진다. 누군가의 상처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 시절 삶이 너무 버거웠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버티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그 당시의 자세한 사정은 이 글에서도 함부로 단정하지 않겠다. 다만 어머니의 말에서 분명했던 건 그때의 도망이 나쁜 선택이라기보다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생존 방식처럼 들렸다는 것이다. 그땐 제가 엄마인 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뭘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여기 있으면 더 망칠 것 같아서. 말이 길어질수록 어머니의 호흡은 더 짧아졌다. 눈가가 붉어지고 말끝이 떨렸다. 그리고 결국 한 문장을 끝내지 못한 채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스튜디오 어디선가 아주 작은 탄식이 났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라는 소리.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내려앉을 때 나는 소리. 이명웅의 표정이 무너진 순간 이명웅은 늘 단정한 사람으로 보인다. 말투도 태도도 표정도 큰 파도가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대에 기대는지도 모른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안정감 있는 목소리 하나가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이명웅의 얼굴은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엔 놀람, 그 다음엔 이해하려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슬픔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메라가 그 침묵을 길게 잡았다. 방송에선 흔히 침묵이 편집된다. 하지만 이런 침묵은 남겨진다. 이 침묵은 멋을 부리는 침묵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겨우 붙잡는 시간이다. 어머니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물이 이미 턱 밑까지 차 있었다. 아들이 그때 너무 어렸잖아요. 근데 나는 엄마라는 사람이 정말 미안해요. 정말. 마지막 문장을 꺼내는 순간 어머니는 끝내 무너졌다. 어깨가 떨리고 숨이 끊어질 듯 올라왔다. 말보다 먼저 눈물이 쏟아졌다. 오열이라는 단어는
보통 과장되어 쓰이지만 그때는 과장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울음은 소리가 아니라 세월이었다. 그때 이명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할지 알면서도 숨을 죽였다. 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몇 걸음이 아주 길게 느껴졌다. 예능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명웅은 어머니의 앞에 무릎을 살짝 굽히듯 앉아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그는 아주 조용히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 장면에서 스튜디오는 완전히 무너졌다. 스튜디오가 눈물바다가 되는 과정은 아주 조용하다. 사람들이 모두 동시에 울기 시작하면 오히려 소리는 크지 않다. 훌쩍이는 소리, 코를 훔치는 소리, 종이를 접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생기는 부드러운 정적. 패널들은 얼굴을 가렸다. 누군가는 어머니 하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진행자도 마찬가지였다. 질문을 던져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 순간 질문은 불필요했다. 이미 모든 답이 울음 속에 들어있었다. 이명웅은 어머니를 아는 채 한참을 기다렸다. 위로는 대체로 말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위로는 말이 사라진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어떤 설명도 어떤 설득도 하지 않았다. 단지 괜찮다는 뜻을 몸으로 전달했다. 어머니가 겨우 숨을 고른 뒤 이명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 짧은 두 문장이 사람들을 더 울렸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대화의 시작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아들도 몰랐던 과거 가진 무게. 누군가에게 비밀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비밀은 사람을 살게 만든다. 버티게 만든다. 숨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숨긴다. 그리고 그 비밀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아니라 흉터가 된다. 어머니의 고백은 그 흉터를 보여준 일이었다. 그 흉터를 보여주는 일은 상처를 다시 내는 일과 비슷하다. 그래서 더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아들도 몰랐다는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의 역사를 의미한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기에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들을 지키고 싶어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둘을 동시에 만든다. 보호와 거리. 그날 어머니가 고백한 건 과거의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품고 살아온 시간의 무게였다. 그때에 내가 너무 미웠다는, 말엄마라는 말이 무서웠다는, 말 내가 여기 있으면 망칠 것 같았다는 말들은 결국 한 가지로 모인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했어요. 그 말은 모든 부모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닿아 있다. 자식이 아니라 내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나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말하고 어떤 사람은 숨기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어간다. 어머니는 그날 숨기는 대신 말했다. 이명웅이 보인 위로의 방식 해결이 아니라 동행. 우리는 누군가가 울면 해결책을 찾는다.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했으면 좋았잖아. 하지만 감정은 해결로 정리되지 않는다. 감정은 함께 머물러야 풀린다. 특히 가족의 감정은 더 그렇다. 가족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견뎌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명웅이 어머니를 끌어안은 장면은 그래서 상징적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를 재판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죄책감을 더 키우지도 않았다. 대신 어머니가 지금 여기 서서 말할 수 있도록 옆에 있었다. 그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남겼다. 첫째, 이런 아들이 있구나. 둘째, 이런 엄마의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이야기를 떠올린다. 부모의 말하지 못했던 시간, 자식의 모르고 지나친 마음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를 잘 모르는 그 간극. 그래서 스튜디오가 울었고 화면 앞의 사람들도 울었을 것이다. 눈물바다의 진짜 이유는 특별함이 아니라 보편함. 이 이야기가 강렬한 이유는 누군가가 유명해서가 아니다. 엄마가 미안해 라는 말이 너무 흔한 말이라서 더 아프기 때문이다. 세상엔 미안한 엄마도 많고 미안한 아들도 많다.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말했는데도 미안하고 늦어서 미안하고 몰라서 미안하다. 그 미안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가족의 공기를 바꾸기도 한다. 그날의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건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서 그 문장을 한 번쯤 품고 살아서다. 엄마가 미안해. 아들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말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뜻이다. 나도 너를 사랑했는데 잘 못했어. 그 사랑이 있었기에 더 아프다. 사랑이 없으면 미안할 이유도 없다.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끝내고 싶어진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완전히 화해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특히 가족의 이야기는 결말보다 과정이 길다.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는 한 번의 포옹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포옹은 이렇게 말해준다. 이제 같이 보자. 이제 같이 울자.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어머니는 울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이명웅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이명웅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래도록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꾸밈이 없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한 문장을 눈으로 말하는 사람의 시선.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디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그 말을 꺼냈다. 엄마가 미안해. 근데 오늘은 고마워. 그 고마워가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울렸다.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에 더 쉽게 무너진다. 고맙다는 말은 관계를 살린다. 미안하다는 말은 관계를 되돌아보게 한다. 둘이 합쳐지면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